우리 시작합시다 이제. 전화 우리 벡터 배웠던 거 기억나? 너 오래됐어? 기억나? 날 리가 없지. 너는 애당초 수업을 안 듣는데 기억날 리가 없어. 연아, 벡터가 뭐지? 크기와 방향을 갖는 양이지, 그지? 그래서 벡터라는 건 이 벡터의 정의는 크기와 방향 두 가지 요소를 갖는 뭐야? 양 이렇게 부르는 거지. 이렇게 두 가지 요소를 갖는 양 이렇게 부르는데 봐봐. 내가 이 벡터라는 걸 크기하고 방향 두 가지 요소를 가지니까 내가 얘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 여기 얘가 좌표 평면을 생각하고 내가 이 녀석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형규한테 물어볼게. 형규야, 얘는 방향이 어떻게 돼? 방향이 어떻게 돼? 크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분명 벡터라는 녀석은 방향하고 크기를 가지니까 너희가 얘를 보자마자 크기는 이 화살표 정도 될 것 같고 방향은 화살표가 가는 방향일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걸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야. 현재 이렇게만 써놓으면 이렇게 써놓으면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 이 벡터라는 녀석을 여기 시작하는 여기에다가 내가 A라고 써주고 끝나는 점에다가 내가 이렇게 B라고 써주면 우리는 이 A를 뭐라 부르고 시점이라고 부르고 이 B라는 녀석을 종점이라고 부르게 되고 우리는 이제 얘를 가지고 이렇게 여기 시점하고 종점을 표현해 두면 내가 이제 얘를 이제 종훈이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다고. 얘 방향이 어떻게 돼? 그 시점에서 종점으로 A에서 B로 가는 벡터 크기는 AB 3분의 1의 길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된단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벡터라는 녀석은 원래 방향과 크기를 갖는 녀석인데 얘를 좌표 평면이든 어디든 표현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시점하고 종점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고 A 방향에서 B로 가는 A에서 B로 가는 벡터라고 부르고 이 녀석은 방향이 A에서 B로 가는 거고 크기는 어떻게 돼? 크기 그러면 요의 크기는 3분의 AB의 길이인데 원래 이 3분의 AB의 길이를 우리가 크기라고 부르거든. 근데 벡터의 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로 해주시면 이 녀석이 3분의 AB의 벡터 AB의 크기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된다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벡터가 어떤 녀석인지를 배웠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야 그럼 봐봐. 그럼 내가 이제 얘를 이렇게 표현해 놓고 다시 물어보는 거야. 현규야, 그래서 이 벡터 AB의 크기가 얼만데? 그래서 얼마냐고? 이게 표현할 방법이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봐봐. 좌표 평면이 있어 이렇게. 여기 점 A가 있고 여기 점 B가 있어. AB의 길이는 얼마냐? 몰라. AB의 길이 모른단 말이지. 그럼 내가 여기다가 1, 3 이렇게 써주면 AB의 길이는 얼마야? AB의 길이 2. 그치? 자, 그러면 이렇다는 얘기지. 뭐가 됐던 간에 내가 이 AB라는 녀석의 길이를 표현하려면 어떤 기준이 되는 녀석을 가지고 그 녀석의 몇 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너희가 알고 있는 실수라는 녀석이 그렇잖아. 실수라는 녀석이 3은 1이라는 단위수를 몇 번 더하면 되는 거고 3번 더하면 되는 거고 3이라는 숫자는 1이라는 단위수에다가 3을 곱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이 실수라는 녀석도 1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걔를 몇 번 더했냐 몇 배를 했느냐를 갖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내가 이 AB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려면 요것도 뭐가 필요한 거야?
어떤 기준이 되는 녀석이 필요한 거야. 그지? 그리고 우리는 그 기준이 되는 녀석을 이렇게 불러. 실수 범위에서는 기준이 1이기 때문에 걔를 단위수 이렇게 부르고, 허수에서는, 복소수에서는 허수 단위 i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단위라는 말이 붙는다고. 걔는 기준이 되는 녀석이어서. 그래서 요 벡터의 크기를 나타낼 때도 벡터의 크기가 1인 녀석을 우리는 단위 벡터라 불러. 뭐라고? 이제 여기서 우리 단위 벡터라는 녀석이 있는데, 요 녀석은 크기가 1인 벡터를 얘기하는 거고, 요 녀석을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위에 화살표를 써주면 얘가 단위 벡터라는 녀석인 거고, 요 녀석의 크기는 이렇게 되는데, 이 녀석의 크기가 1이라는 얘기인 거지. 이렇게. 단위 벡터의 절대값이니까 크기는 1. 그래서 우리는 얘를 단위 벡터라 부르고, 자, 우리가 벡터를 공부하다 보면, 좋아, 이 벡터의 크기가 얼마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단위 벡터라는 녀석이 필요하게 되고, 자, 그럼 봐봐. 우리 숫자에서도 이렇잖아. 양수, 음수. 그럼 그 녀석은 누굴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0을 기준으로 0보다 크면 양수, 0보다 작으면 음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벡터에서도 기준이 되는 녀석이 필요해. 기준이 되는 녀석. 그런데 이 벡터에서는 이제 기준이 되는 녀석이, 이 0이라는 녀석이 양수, 음수 얘네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벡터라는 녀석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런 녀석이 필요했던 거야. 내가 AB 벡터라는 어떤 벡터가 있었어. 근데 이 AB 벡터에서 내가 이 녀석이랑 똑같은 어떤 AB 벡터를 빼봤어.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봤어. 그러면 우리가 얘를 보통 0이라고 써야 되는데 0이라고 쓰면 얘는 벡터가 아니잖아. 그냥 크기만 나타내는 녀석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녀석을 벡터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붙여주고, 우리는 실제로 이 녀석은 방향이 없어. 맞아? 방향이 없잖아. 0벡터니까 얘를 실제로 보면 이런 의미거든. 크기가 빵이어야 되니까 A에서 시작해서 A로 가는 벡터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니까 얘는 방향을 가질 수가 없잖아. 근데 실제로는 벡터가 아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벡터 연산을 하다 보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필요한 녀석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얘는 그냥 약속한 거지, 약속. 그래서 약속에 의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과 똑같은 벡터를 뺐을 때 크기가 0이 되는 벡터를 우리는 0벡터라 부르고, 기호로는 0 위에 화살표를 써서 이렇게 표현하고, 이 0벡터의 의미는 시점과 동점이 일치하는 벡터를 우리가 0벡터 이렇게 부르는 거야. 시점과 중점이 일치하는 벡터.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단위 벡터랑 0벡터 두 개를 배웠는데, 이번에는 이런 녀석이 있을 거 아니야. 봐봐. AB 벡터라는 녀석이 있는데, BA 벡터라는 녀석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는 A 벡터에서 시작해서 B 방향으로 하는 벡터인 거지, 그지? A에서 시작해서 B로 가는 벡터야. 얘는 B에서 시작해서 A로 가는 벡터야. 근데 어차피 선 크기 입장에서 보면 선분 AB의 크기, 선분 BA의 크기 같아, 달라? 같아. 그러면 얘하고 얘는 크기는 같은데 방향만 반대야. 그지? 우리는 이런 녀석을 역벡터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역벡터. 그래서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의 관계를 우리는 역벡터라고 부르는데, 역벡터. 우리는 역벡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얘기인 거지. AB 벡터의 역벡터는 마이너스 역벡터 이렇게 써줘야 되잖아. 네, 역벡터. 저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AB 벡터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자, 이 녀석의 의미가 그런 거잖아. 봐봐. AB 벡터 역벡터니까 방향이 A에서 B로 가야 돼. 그지? 근데 이 녀석은
A에서 B로 가는 거에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방향이 반대 방향인 거야. 크기로 따지면 어차피 여기 절대값이니까 크기는 똑같겠지. 맞지? 자, 그래서 AB 벡터 옆 벡터는 마이너스 AB 벡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얘의 정확한 의미는 B에서 시작해서 A로 가는, 즉 시점과 종점이 바뀐 벡터. 크기는 같으면서 시점과 종점이 바뀐 벡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옆 벡터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우리가 벡터를 공부하면서 기준이 되는 거, 벡터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단위 벡터는 어떤 녀석이고, 그지? 영 벡터는 어떤 녀석이고, 그리고 역 벡터는 어떤 녀석이고, 이건 우리가 벡터를 공부하면서 약속해 놓은 거야. 약속. 그리고 우리는 이 약속을 기반으로 앞으로 벡터의 연산도 해야 되고, 벡터의 내적도 해야 되고, 나머지 벡터를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는 약속인 거니까 너희가 좀 외워두셔야 되는 내용인 거고, 얘를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거 해보자고. 벡터의 연산. 자, 벡터의 연산을 한번 해보자고. 맞어? 자, 벡터의 연산이니까 일단 벡터라는 녀석은 곱셈과 나눗셈은 없어. 뭐라고? 벡터는 곱셈과 나눗셈은 없어. 이 벡터의 연산은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덧셈, 두 번째는 뺄셈, 세 번째는 실수배라는 이 3가지가 있어.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 가다 보면 벡터의 곱셈과 비슷한 개념의 내적이 있는 거지. 내적은 곱셈은 아니다. 곱셈과 비슷한 개념일 뿐. 자, 이렇게 해서 벡터의 연산은 덧셈, 뺄셈, 이 실수배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이 벡터라는 녀석은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방향과 크기만 중요해. 뭐라고? 방향하고 크기 2가지 요소를 갖는 녀석이어서 어떤 게 안 중요하냐면 위치라는 녀석은 안 중요해.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여기가 AB 벡터인데 내가 이 녀석을 이렇게 해서 얘랑 평행하게 CD 벡터를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CD 벡터를 만들어봤어. 평행하게 만들어놓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길이가 같대. 그러면 얘하고 얘는 같은 벡터인 거야. 왜? 크기하고 방향이 같으니까. 위치는 달라도 상관없으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벡터의 연산은 방향하고 크기만 존재해. 그러다 보니까 덧셈, 뺄셈, 실수배를 하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덧셈을 하는 방법이 3가지, 뺄셈을 하는 방법이 1가지, 그리고 실수배라는 녀석이 있어. 자, 우리 방학 때 다 배웠으니까 정리하는 중인 거야. 자, 벡터의 덧셈 3가지가 있지? 뭐 있지? 벡터의 덧셈 3가지. 삼각형법. 기억나? 삼각형법. 형수 기억나? 네, 맞아요. 삼각형법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평행사변형법이 있고, 세 번째는 중점 벡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있는 거냐면 삼각형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삼각형법은 시점과 중점, 즉 두 개의 벡터가 이렇게 존재하면 이 하나의 중점하고 또 다른 벡터의 시점을 이렇게 일치시켜서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만드는 방법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이제 적어주면, 봐봐. 원래 벡터라는 녀석은 이런 녀석이 있다 쳐보자고. 이렇게 요런 벡터가 있다 쳐보자고. 요런 벡터가 있어. 내가 얘를 A 벡터라 부르고, 요렇게 가는 녀석을 내가 이렇게 B 벡터라고 부를게. 이렇게 요 녀석은 X축으로 평행하다고 가정하면, 요 B 벡터라는 녀석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힘은 있어 없어? 위로 올라가려고 하거나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는 힘은 없고, 오로지 여기서 시작해서 이만큼 오른쪽으로 가려는 요만큼의 힘만 있어. 자, 요 A 벡터라는 녀석을 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벡터인데, 요 녀석을 쪼개서 보면 오른쪽으로 가려는 힘이 이만큼 있고,
위쪽으로 가려는 힘이 이만큼 있는 거야. 맞지? 그러면 내가 얘하고 얘를 더한다고 가정하면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이만큼 있었는데 다시 얘를 더하니까 오른쪽으로 가려는 힘이 이만큼 더 존재할 거고 이렇게. 그리고 위쪽으로 가려는 힘이 어떻게? 요만큼 있는 거겠지. 근데 얘하고 얘를 내가 더하라 그랬으니까 실제로 이 방향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지. 맞아? 그래서 요 방법을 응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삼각형법인 거야. 봐봐. 내가 어차피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을 내가 하면 뭐가 되는 거지? 요 녀석이 되는 거니까 얘가 A 벡터일 테니까 B 벡터하고 A 벡터를 더한다면 요 B 벡터의 종점에다가 이 A 벡터의 시점을 연결한 후 처음 벡터의 시점에서 마지막 벡터의 종점으로 화살표를 그으면 요 벡터가 요 녀석이 A 벡터 더하기 B 벡터라는 녀석이 된다라는 게 삼각형법인 거야. 삼각형법. 어렵지 않다고. 근데 삼각형법은 일단 뭐를 일치시켜야 된다고? 한 벡터의 시점과 또 다른 벡터의 종점을 일치시켜서 그 녀석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시점과 종점의 일치. 그지?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여기 두 번째 방법이 뭐가 있냐면 두 번째 방법이 평행사변형법이 있는데 이 평행사변형법이 있는데 평행사변형법은 얘는 시점을 일치시켜서 계산하는 방법이야. 뭘 일치시킨다고? 시점을 일치시킨 거야. 시점. 이거 잘 안 보이니? 정말? 빨간색에서 그런가? 조명대가 있어. 네, 조명대. 좀 나? 아니요, 똑같아요. 빨간색을 쓰지 말아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근데 이게 형광인데 잘 안 보이지? 자, 그래서 평행사변형법은 시점을 일치시키는 방법이야.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다 또 해보겠다. 요런 벡터가 있고 요런 벡터가 있었는데 얘는 어차피 벡터기 때문에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요 녀석을 평행이동시켜서 내가 얘를 이렇게 갖고 오겠대. 이렇게 갖고 오겠대. 그런데 어차피 요 녀석은 여기 안 있고 여기 있어도 상관없는 녀석인 거잖아. 맞지? 어차피 얘하고 얘는 평행한 거니까 얘랑 얘는 똑같은 벡터일 거고. 그렇게 돼서 내가 시점을 일치시켜 놓고 봤더니 요런 녀석이 생기는데 얘랑 평행한 녀석을 하나 그리고 얘랑 평행한 녀석을 하나 그려봤더니 뭐가 생겼어? 평행사변형이 생겼어. 그래서 요 녀석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대각선을 쭉 그으면 요 녀석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되고 얘를 A 벡터라 부르고 얘를 B 벡터라 부르면 요 대각선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A 벡터 더하기 B 벡터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인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평행사변형은 시점을 일치시켜서 계산하는 건데 자, 세 번째 방법 봐봐. 세 번째 방법은 뭐가 있었냐면 중점 벡터를 이용하는 거야. 중점 벡터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곱하기 2를 하면 얘가 덧셈이 되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지금 평사가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봐봐. 이런 녀석이 있고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자고. 이렇게 만들어봤어.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얘가 평행사변형법인 거잖아. 자, 내가 여기다 대각선 하나 더 그어볼게. 이렇게 대각선 하나 더 그어볼게. 그럼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성질이 어떻게 되지? 서로를 2등분한다는 성질이 있잖아. 서로 2등분. 그러면 요 벡터하고 요 녀석 요 길이가 같고 얘하고 얘 길이가 같으니까 우리 그냥 요 녀석의 중점에다가 벡터를 연결한 후
그냥 그 녀석을 두 배 하면 안 될까? 되겠지? 맞지? 실제로 문제 쓸 때는 얘가 훨씬 많이 쓰여. 중점 벡터 곱하기 훨씬 많이 쓰니까 알아두셔야 되는데 어떤 두 벡터의 덧셈은 삼각형을 하나 만들고 그 중점에다가 벡터를 보낸 다음에 그 녀석을 몇 배? 두 배에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왜? 어차피 얘하고 얘는 방향이 같고 크기가 같으니까 얘하고 얘를 더한다는 얘기는 이 녀석의 두 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벡터를 덧셈하는 방법은 총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사실 이 중점 벡터라는 녀석이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가장 많이 써요. 그러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벡터의 덧셈. 자, 근데 이제 벡터의 덧셈을 하다 보면 요런 녀석이 이제 따라오게 돼 있어. 왜냐면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 연산을 하다 보면 결합법칙과 교환법칙과 분배법칙과 이런 녀석들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따지게 되잖아. 그치? 책에 다 있는 내용인데 왜 적어? 책에 다 있는 내용이잖아. 그죠? 이렇게. 근데 요 녀석을 하다 보면 어떤 녀석이 따라붙어? 연산 법칙이 따라 붙는다고.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이런 것들이 따라 붙는다고. 그럼 잘 봐봐. 내가 이렇게 하고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정육각형이야. 알지? 정육각형이 아니어도 돼. 내가 얘를 A 벡터, 얘를 내가 B 벡터, 내가 얘를 이렇게 C 벡터로 이렇게 불러볼게. 이렇게. 그러면 내가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를 하게 되면 이 대각선을 좀 그려놓고 시작할까요? 이렇게. 실제로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를 하게 되면 이 녀석은 꼬리를 물고 있고 꼬리를 물고 있고 꼬리를 물고 있으니까 결국 어디로 가는 녀석인 거지? 이렇게 가는 벡터인 거야. 맞지? 자, A, B 벡터를 먼저 해보면 여기서 여기로 갔고 여기로 갔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고 이렇게 가는 녀석일 거고 요 녀석하고 C를 더하게 되는 거니까 요 녀석의 종점에 요 녀석의 시점이 돼서 이렇게 갔으니까 결국 새로운 종점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얘가 덧셈인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를 하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벡터라는 걸 알 수 있어. 덧셈을 해보면.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제 얘를 먼저 하는 거지. 가로를 쳐서 이렇게. 가로를 쳐서 먼저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건가? 봐봐. B하고 C를 먼저 더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으니까 처음 녀석의 시점에서 끝난 녀석의 종점으로 화살표를 연결하면 이 녀석일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요거에다가 내가 A를 하게 되면 A 벡터에다가 이 녀석을 더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 처음 녀석의 시점에서 끝난 녀석의 종점에다가 연결하는 이런 벡터가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A하고 B를 먼저 한 다음에 C를 더하나 B하고 C를 먼저 더한 다음에 A를 더하나 같아 달라? 같아. 우린 얘를 무슨 법칙이라고 그러지? 결합법칙이라고 그러지. 그죠? 얘를 우린 뭐라고 그러? 결합법칙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보이지. 그래서 뭐가 성립해? 결합법칙이 성립해. 벡터의 덧셈은 뭐가 성립한다고? 결합법칙이 성립한다고. 그지? 그래서 여기서 결합법칙이 성립해. 여기가 결합법칙이 성립해. 자, 이번에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는지 한번 보지 뭐. 자, 봐봐. 내가 여기가 A 벡터야. 이런 B 벡터가 있다고 쳐보자고. 이렇게 내가 A에다 B를 더할 거야. A에다 B를 더할 거니까 이 녀석을 여기로 갖고 와. 이렇게. 그래서 B 벡터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얘를 이렇게 연결해. 이렇게. 이 녀석이 그러면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이번에는 B 벡터에다 A 벡터를 한번 더 해보지 뭐. B 벡터에다 A 벡터를 더해. 이렇게.
그러면 B하고 A를 더하면 이 녀석이 되는 건가? 한번 잘 생각해봐. 내가 얘를 점점 옮겨서 이 빨간색으로 빨간색이 딱 겹치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그리고 얘가 A 벡터고 얘가 B 벡터니까 A하고 B를 더하면 이 녀석인 거고 맞지? 이 위에 있는 녀석 입장에서 보면 이 위쪽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얘가 B 벡터고 얘가 A 벡터니까 B 벡터랑 A 벡터를 더해도 결국 이 녀석인 거야 맞지? 그러니까 벡터의 연산에서 이 벡터의 덧셈은 결합 법칙이 성립하지만 뭐도 성립해? 교환 법칙도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덥다. 예원이 지금 더워서 그러는 거지. 어떡하냐. 우리 조금만 더 지나면 훨씬 좋아질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동건이를 정리하고 동건이 정리해서 이제 한 명은 좀 여기 너무 더워. 어저께도 더워갖고 진짜. 근데 이거 자리는 왜 바뀌는 거예요? 몰라. 나도 와서 이게 채점이 바꾼 건지 채점한테 물어봤더니 채점이 안 바꿨대. 그럼 바꾼 사람 한 명밖에 없잖아. 원장님이 바꾼 거여서 그냥 뒀어. 그래서 원래 좀 멀찍멀찍하게 이렇게 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살겠다고 이 책상을 뒤쪽으로 좀 밀었어. 난 살 거야 이렇게. 맨 앞쪽에 한 명도 없네. 그래서 벡터의 연산이 그렇다. 벡터의 덧셈을 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고 그 세 가지 이제 삼각형법은 시점과 중점을 일치시키는 거고 평행사변형은 시점을 일치시키는 거고 중점 벡터는 평행사변형에서 이렇게 대각선 잘라서 곱하기 2를 하는 건데 이 덧셈은 결합법칙과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얘기인 거지. 그치? 자, 근데 지금 내가 여기서 분배법칙은 안 하지. 왜 안 하지? 벡터 연산에서는 곱셈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제 내적에 가면 또 그 녀석을 하긴 하겠지. 그치? 자, 근데 이제 벡터 연산은 한 번 배우면 애들이 몇 번 해보면 금방 해.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금방 한다고. 중요한 건 벡터의 뺄셈이야. 벡터의 뺄셈. 자, 벡터의 뺄셈도 결국은 삼각형을 이용하게 되는데 벡터의 뺄셈도 이제 삼각형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런 거야. 내가 이렇게 A 벡터가 있다 치자. 그렇게 A 벡터가 있어. 거기에 내가 뭘 뺄 거냐면 이 B 벡터라는 녀석을 한번 빼보려고 그래. 뭐라고? A 벡터도 B 벡터를 한번 빼보려고 그래. 그러면 원래 이 A라는 녀석은 여기서부터 이만큼 오른쪽으로 가려는 힘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있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이 빨간색이라는 녀석이 오른쪽으로 가는 힘이 이만큼 있고 위로 가려는 힘이 이만큼 있어. 그러면 A 벡터에서 내가 B 벡터를 뺀다고 가정하면 원래 오른쪽으로 가려는 힘이 이만큼 있었는데 이만큼을 빼버려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누가 남는 거지? 이만큼만 남는 거지. 맞지? 그리고 요 B 벡터라는 녀석은 위로 올라가려는 힘이 이만큼 있는 거잖아. 이만큼. 내가 만약에 걔를 빼버렸어. 그럼 내려가려는 힘이 이만큼 생기는 거지. 그러면 실제로 벡터라는 녀석은 어떻게 가겠어? 이렇게 가는 거겠지. 오른쪽으로 이만큼, 아래로 이만큼. 근데 어차피 얘하고 얘가 지금 서로 수직이잖아. 그지? 이렇게 수직이고 얘가 이렇게 수직이잖아. 그러면 내가 얘를 이렇게 그었어. 그럼 얘하고 얘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은 벡터겠지? 그러니까 요 녀석 대신에 내가 얘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면 어떤 벡터가 나온다? 이런 벡터가 나온다. 자, 그래서 얘가 연습을 좀 몇 번 하셔야 돼. A 벡터가 있고
C 벡터가 있는데 A 벡터에서 C 벡터를 빼면 A에서 C를 빼면 이 C 빼는 녀석의 종점에서 처음 녀석의 종점으로 화살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게 얘가 A 벡터 마이너스 C 벡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만약에 A 벡터가 이렇게 존재하고 만약에 C 벡터가 B 벡터가 이렇게 있었다 치자. 이렇게 B 벡터가 이렇게 있었다 치자. 그러면 A 벡터를 B 벡터를 빼면 이 빼는 녀석의 종점에서 이 녀석의 뭐 어디로 종점 쪽에 이렇게 화살표를 쏴주는 이 녀석 얘가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내가 얘를 요렇게도 써볼게 한번 이렇게 여기가 A 벡터고 여기가 B 이렇게 얘가 AB 벡터야. 그럼 내가 여기 이 녀석을 이렇게 해서 얘를 C, 여기 중점을 이렇게 C라고 잡아볼게. 그리고 이 녀석을 내가 그러면 얘하고 얘를 내가 AB 벡터로 쓸 수 있을 거고 이 녀석을 AC 벡터라고 쓸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내가 AB 벡터에서 AC 벡터를 빼보려고 그래. AB 벡터에서 AC 벡터를 이렇게 한번 빼보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요거에서 요거를 빼는 거니까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오는 거라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C, B 벡터가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래서 벡터의 뺄셈에서는 AB 벡터, AC 벡터 시점이 일치되어 있는 두 벡터를 빼면 요 뒤에 있는 녀석에서 요 뒤에 있는 녀석 C, B 벡터라는 연산 결과가 나오는데 얘를 너희가 빨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한 만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중요해.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거지 이런 거. AB 벡터가 있으면 얘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돼.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맞잖아. 시점을 내가 요 벡터가 하나인데 요 벡터를 두 개로 찢어서 내가 시점을 O로 통일시켰어. 그러면 O에서 시작해서 B로 가는 벡터, O에서 시작해서 A로 가는 벡터를 뺐으니까 시점이 통일되어 있으므로 B, A 벡터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이게 연산에서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CD 벡터라는 녀석이 있으면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어떻게? PD 벡터 마이너스 P, C 벡터 이렇게 해서 P라는 녀석을 뭘로 갖다 쓸 수 있어? 시점을 갖다 쓸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걸 아무거나. 그러면 시점이 통일되어 있으므로 CD 벡터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이게 너희한테 되게 중요한 능력이라고. 근데 얘가 어려운 게 아니야. 낯선 거지. 더워. 낯선 거지.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거야. 낯선 건 빨리 극복하시는 거라고. 근데 숙제를 자꾸 동건이처럼 안 해오면 집에 못 가는 거거든. 오늘 동건이 집에 못 가기로 했어. 영어학원도 못 가. 오늘 동건이 영어학원도 못 가고 집에도 못 가고. 뭐가 안 돼? 왜냐면 다시 조연아 그래서 오늘 가서 얘기 좀 해줘. 동건이가 아마 그러면 동건이 내일 영어학원을 가게 되지 않을까? 보충으로. 원래 가서 내일 간다고? 내일 어린이날이잖아. 아 내일 어린이날 아니구나. 내일 무슨 날이? 우리 어린이날 쉰대. 또 쉬어요? 어린이날 쉰대. 그래서 어린이날 쉬고 그 전날 보충. 어린이날 쉬는 대신에 그 전날 보충. 비반 아이들은 그 전날 나오는데. 월요일날. 못 나오고 3시. 내가 설마 너희 보충을 저녁 시간대 잘못했어? 3시에 나오시면 돼. 3시에 나오셔서 보충하시면 돼. 너희 학교 수업 보통 한 3시, 민수 3시면 끝나지. 근데 더 걸릴 때도 있어서 너는 보충 아니잖아. 아무튼 3시, 그럼 4시쯤이면 되나? 4시. 3시 괜찮아? 3시. 3시에 나오시면 돼. 자, 그래서 이제 벡터 연산에서 이제 뺄셈, 요 녀석 중요하니까 자주 해보셔야 되는 거고, 그냥 실수배라는 건 개념 자체를 이렇게 묶어두시면 돼. 실수배.
한 직선 위에 세 점 또는 평행 이렇게 해서 엮어서 개념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아. 자, 실수배라는 건 이런 의미거든. 봐봐. 직선을 내가 이렇게 그리고 요게 점 A를 잡고 요게 점 B를 잡고 여기다가 이렇게 점 C를 이렇게 잡아볼게. 이렇게 그러면